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다이어트 안티에이징 멘토 닥터시엘입니다. 오늘은 3대 영양소 중에서 지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은 한때 비만의 주범으로 낙인 찍혀서 몸에 해롭기만 하다고 잘못 알려졌으나 사실 인간의 생명 유지에 어느 정도의 지방 섭취는 필수입니다. 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과 오메가6 지방산인 리놀레산은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필수 지방산이며 이것의 섭취가 없다면 생명 유지가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먹는 지방은 대부분 중성지방 형태입니다. 섭취된 중성지방은 소화 과정에서 일단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분해되었다가 지방세포 내에서는 다시 합쳐져서 중성지방으로 저장됩니다. 결국 지방을 알려면 지방산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지방산은 지방사슬의 길이와 포화 정도에 따라서 분류를 합니다. 먼저 지방사슬의 길이에 따른 분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산은 지방사슬 길이에 따라 단쇄지방산, 중쇄지방산, 장쇄지방산으로 나뉩니다. 단쇄지방산은 일상식품에 거의 들어있지 않습니다. 중쇄지방산도 흔하지는 않으나 코코넛 오일이나 모유에 들어있습니다. MCT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때 그 방탄커피가 유행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방탄커피에 MCT 오일을 섞어서 먹는다고 할 때 그 MCT잖아요. 미디엄 체인 패티 애시드의 약자입니다. 코코넛 오일에 많이 있죠. 네. MCT는 보통의 지방보다 훨씬 빨리 흡수되고 연소가 됩니다. MCT 오일이 뇌기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지방산은 장쇄지방산입니다. 탄소가 14개 이상인 사슬 형태이며 체내에서 연소를 위해서는 카르니틴의 도움으로 자르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카르니틴이 다이어트 보조제로 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방산의 포화 정도에 따른 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중성지방에 들어있는 지방산은 포화 정도에 따라 크게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으로 나뉩니다. 포화지방, 불포화지방이라는 용어보다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이라는 용어가 더 정확하지만 편의상 그냥 포화지방, 불포화지방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포화지방은 동물성, 불포화지방은 식물성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음식은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이 섞여 있습니다. 식물성 지방에도 포화지방이 있고 동물성 지방에도 불포화지방이 있습니다. 포화지방이 많으면 상온에서 고체가 되고 불포화지방이 많으면 상온에서 액체가 됩니다. 코코넛 오일은 식물성이지만 90%가 포화지방이기 때문에 상온에서 고체 형태입니다. 네. 포화지방은 이중결합이 없어서 매우 안정적이고 산패가 덜 일어납니다. 네. 포화지방을 많이 먹으면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여서 건강에 매우 해롭다고 알려져 있으나 최근에는 적당한 포화지방의 섭취는 심혈관 질환과 관련이 없으며 심지어 뇌졸중 위험을 낮춘다는 연구가 계속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포화지방은 주로 유제품이나 육류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즉 주로는 동물성 지방이지만 코코넛 오일이나 팜유와 같은 식물성 포화지방도 있습니다. 코코넛 오일은 90% 이상이 포화지방인데 특히 아까 말씀드린 MCT를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불포화지방은 지방사슬에 이중결합이 있으며 산소와 결합할 때 산패가 잘 돼서 쩐내가 나고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네. 불포화지방은 다시 이중결합을 하나만 가지는 단일 불포화지방과 이중결합을 2개 이상 가지는 다불포화지방으로 나뉩니다. 그렇군요. 점점 복잡해져 가는데요. 네. 단일 불포화지방부터 설명해 주시겠어요? 단일 불포화지방은 오메가9이라고도 불리는데 올리브 오일에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혈장 총 콜레스테롤과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몸에 좋은 HDL 콜레스테롤은 높이기 때문에 건강한 오일로 유명하죠. 다불포화지방은요? 다불포화지방에는 오메가3 지방산과 오메가6 지방산이 있습니다. 네. 오메가3는 중성지방을 낮춰서 항염증 작용이 있고 심혈관 질환 예방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오메가3는 호두, 들깨, 아마씨, 카놀라유, 그리고 등푸른 생선, 풀을 먹는 동물 등에 많이 있습니다. 식물성 기름이 동물성 기름보다 건강에 좋다는 편견이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식물성 불포화지방이라고 하지만 오메가6도 많이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네. 오메가6는 대부분의 식용유에 많은데요. 그렇죠.
콩기름, 포도씨유, 해바라기 씨유 등에 많습니다. 권장되는 것은 오메가3와 오메가6를 1:1 비율로 섭취하라는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오메가6는 특별한 노력이 없어도 이미 많이 섭취하고 있기 때문에 오메가3 섭취에 신경을 더 써야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생선을 최소 2회 이상 먹고 필요시에 오메가3 보충제를 먹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트랜스 지방은 무엇인가요? 다 불포화 지방 중에서 포화 지방산과 비슷한 트랜스 지방이 있습니다. 지방이 열이나 빛을 받으면 자연적으로 트랜스화 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마가린, 쇼트닝처럼 일부러 불포화 지방을 고체화시켜서 트랜스 지방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저밀도 콜레스테롤인 LDL을 높여서 심혈관 질환 발생을 높이기 때문에 트랜스 지방은 원칙적으로 아예 안 먹는다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다이어트가 성공하려면 탄수화물 섭취를 많이 줄여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만큼의 부족한 에너지를 지방으로 충족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질 좋은 지방을 많이 먹어야 되겠죠? 어떤 지방이 좋은 지방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질 좋은 지방이란 올리브유와 같은 단일 불포화 지방과 오메가3 지방의 섭취량을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적당량의 포화 지방을 섭취하고 불포화 지방 중에서는 오메가6 섭취 비중은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즉 지방 섭취량을 늘릴 때 그냥 아무 지방만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올리브오일, 생선, 견과류, 아마씨, 호박씨, 해바라기씨 등 이런 것들을 통한 섭취를 늘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올리브오일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추천합니다. 또한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키는 EPA와 DHA는 오메가3의 일종인데 이것은 영양제로 보충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하루에 버터 10g짜리 4덩어리 정도 매일 먹거든요. 아시다시피 버터에는 포화지방이 많잖아요. 그런데 탄수화물 섭취를 낮추려면 포화지방 섭취량도 어느 정도는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질 좋은 지방 섭취로 지방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포만감도 높이고 탄수화물 섭취량도 낮춰서 다이어트와 건강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지방에 대한 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도 더욱더 알찬 다이어트와 안티에이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